25년 전 한 여인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삶 전체가 뒤바뀌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지금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고 진실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이프백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와 그 상처를 마주하며 끝내 진실을 밝히려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녀의 인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은정은 찬바람이 불어오는 11월 오후 동네 마트에서 아들 준영이가 좋아하는 김치를 고르고 있었다. 올해 25인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했다. 어머니, 저 오늘 알바 늦게 끝나요. 아침에 나가며 던진 준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째.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학교, 밤에는 일터를 오가는 아들의 모습이 은정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은정 자신도 50줄에 들어서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동네 카페에서 하는 파트타임 일도 요즘은 버거웠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그것이 25년간 홀로 아들을 키워온 그녀의 방식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은정아? 돌아보니 대학 동창인 미경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미경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사한 미소를 지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아들 준영이 이제 대학생이지? 참 빨리 컸네. 두 사람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었다. 미경은 자신의 생활을 자랑하듯 늘어놓았다. 남편이 승진한 이야기,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간 이야기, 최근에 이사한 새 아파트 이야기까지. 그러다 미경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민석이 기억나지? 너랑 사귄 그 남자.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25년간 의식적으로 지우려 했던 이름이었다. 왜 갑자기? 아, 몰랐구나. 요즘 완전 대박 났어. 건설회사 차렸는데 아파트 재건축으로 엄청 돈 벌었다던데? 지난달에 TV에도 나왔어. 성공한 기업인으로. 미경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다. 화면에 나타난 남자의 모습에 은정의 심장이 뛰었다. 나이가 들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정장 차림으로 골프클럽을 들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해외 골프 여행도 자주 다닌다더라. 부럽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허덕이는데. 미경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정은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준영이 밥 해줘야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의 가슴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쑤셔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간 세월을 되돌려 놓았다. 그날 밤 아들이 알바에서 돌아오길 기다리며 은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성공한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김민석이라는 이름도 언급되었다. 대학생 시절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었다는 자막이 화면 하단에 흘러갔다. 은정은 웃음이 나왔다. 어려운 가정 환경이라니. 그가 얼마나 풍족한 집안 출신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다만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해 늘 반항적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평생을 발버둥 쳤는데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구나. 혼자 중얼거리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준영이 지친 얼굴로 들어왔다. 편의점 유니폼 냄새와 함께 찬 기운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오늘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손님이 많이 없어서 다행히 일찍 끝났어요. 아들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은정은 준영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끝에서 그의 고생이 느껴졌다. 준영아,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아들의 눈가에는 피로가 선명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다.
만약 그때 민석이 책임을 졌다면 지금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은정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대학교 3학년 가을이었다. 민석과 사귄 지 1년이 지나 결혼까지 생각하던 시기였다. 생리가 늦어지자 불안했던 은정은 혼자 병원을 찾았다. 임신 8주 정도 되었네요. 의사의 말에 은정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석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떨렸다. 대학교 앞 카페에서 민석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가웠다. 진짜야?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일이 아니야. 뭐라고? 다른 남자랑도 잤을 수 있잖아. 그 순간 은정의 세상이 무너졌다. 1년간 사귀며 서로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민석아, 농담이지? 농담이 아니야.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이 가질 준비도 안 됐어.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아서 처리해. 나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길로 민석은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석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그녀는 명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병원비야. 빨리 처리하고 우리 아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아이는 민석이 아이가 맞아요. 다른 남자는 없었어요.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거죠? 은정은 그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임신 기간 동안 은정은 학교를 휴학했다. 부모님께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혼자 살림을 차렸다. 주간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은 더 힘들어졌다. 하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다. 준영이를 낳던 날 은정은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었다.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이 민석과 닮았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제 우리 둘뿐이야. 아들을 품에 안으며 은정은 다짐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그 후 25년간 은정은 약속을 지켰다.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할 기회를 놓쳤다. 며칠 후 은정은 카페에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변호사와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는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이 카페 커피가 정말 맛있네요.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박수호 변호사였다. 혹시 법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날 밤 은정은 박 변호사의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용기가 났다. 다음 날 오후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는 은정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25년 전 일이라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시효가 없어요. 정말요? 네. 다만 친부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교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이 있나요? 은정은 집에서 가져온 낡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25년 전 민석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가 보낸 편지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린 후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송을 진행해 볼 가치가 있어요. 그날 저녁 준영이 알바에서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어머니, 저 오늘 사장님한테 혼났어요. 왜? 손님이 화를 내시는데 제가 대응을 잘못했나 봐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대학생들은 예의가 없다고. 준영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은정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준영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준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은정은 아들의 눈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준영이 잠든 후 은정은 혼자 결심을 굳혔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설령 늦었다 해도 그의 몫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박수호 변호사는 신속하게 소송 준비를 진행했다. 은정이 가져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친자관계 확인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 상대방이 성공한 사업가라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각오하세요. 괜찮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소장이 민석에게 송달된 것은 12월 중순이었다. 민석은 소장을 받아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사무실에서 급하게 소집된 회의에서 민석은 분노를 터뜨렸다. 지금 와서 25년이나 지난 일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지? 민석의 법무팀장이 답했다. 일단 친자 확인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친자 확인? 웃기네. 나는 그 여자와 잠깐 사귄 것뿐이야. 다른 남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느껴졌다.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기 때문이다. 은정이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그녀의 눈에 담긴 절실함,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차갑게 외면했는지.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다. 법원에서 마주친 은정과 민석. 25년 만에 재회였다. 민석은 여전히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은정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이상 25년 전의 어린 대학생이 아니었다.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이 그녀의 눈에서 빛났다. 오랜만이네, 은정아. 민석이 먼저 말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25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이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민석 측은 친자관계 자체를 부인했고 시효 문제도 제기했다. 25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제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반박했다. 양육비 청구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이 당시의 교제 사실과 임신 과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차례였다. 법원을 나서는 은정을 민석이 따라잡았다. 잠깐, 은정아. 뭐 하시려고요?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25년 전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신은 내 일이 아니라고 했죠. 은정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민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민석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고급 아파트의 거실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겼다. 사실 민석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그를 무시했다. 성공한 의사였던 아버지는 민석을 실패작이라고 불렀다. 성적이 나쁠 때마다,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듣는 말이었다. 너는 내 아들이 맞냐? 그 말이 민석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지라고 할 때 어린 시절의 상처가 도져 나왔다. 하지만 이제는 성공한 기업가였다. 더 이상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다. 이 소송도 그냥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민석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은정과 준영의 사생활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약점을 찾아서 역공을 하려는 계획이었다. 일주일 후 탐정의 보고서를 받은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준영이 다니는 대학교, 그가 일하는 편의점, 심지어 그의 일상까지 자세히 조사되어 있었다. 민석은 준영이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갔다. 늦은 밤 시간이었다. 준영은 혼자 계산대에서 졸고 있었다. 이 담배 주세요.
준영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리고 손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석은 준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곳곳에 있었다. 눈매, 코의 형태, 심지어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까지. 학생이죠? 대학생? 네, 힘들겠네요. 밤에 일하고 낮에 학교 다니고. 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혹시 성함이? 왜 물어보세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머니가 박은정 씨죠?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대학 동창이에요. 오랜 친구죠. 민석은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계산된 듯이 말을 이었다. 요즘 어머니가 법정에서 저를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들으셨나요? 준영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법정에 다닌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모르셨구나.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25년 전 일 때문에.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편의점을 나갔다. 준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준영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은정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영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요즘 법원에 다니세요? 은정의 손이 멈췄다. 아침 식사를 차리던 중이었는데 그릇을 놓치며 놀랐다. 누가 그런 말을? 어제 편의점에 어떤 아저씨가 와서 김민석이라고 하던데요.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이 아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다. 준영아, 그 사람 말은 듣지 마. 어머니 정말 법원에 다니세요? 무슨 일이에요? 은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다. 그냥 옛날 일 때문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서. 무슨 옛날 일이요? 나중에 다 끝나면 얘기해 줄게. 지금은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준영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그리고 민석이 남긴 명함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더욱이 원고는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수호 변호사는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것은 1999년 3월 15일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임신했어. 우리 아이야. 연락 좀 해줘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문자 메시지는 25년 전 휴대폰에 저장된 것들이었다. 은정이 그 오래된 휴대폰을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입니다. 피고의 이름이 아이 아버지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 증거가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또한 여기 증인으로 나온 이분은 당시 같은 과 동기였던 분입니다. 증인석에 선 중년 여성이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시 은정이와 민석이 사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은정이 임신했을 때 민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었나요? 민석이가 저한테 직접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임신했다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했다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남자를 잡으려고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증언이 계속될수록 민석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과거의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잠깐만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그 남자는 민석의 대학 동기였던 강태현이었다.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강태현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입을 열었다. 저는 25년 전 민석이와 은정 씨가 사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은정 씨가 임신했을 때 민석이의 반응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반응이었나요? 민석이는 분명히 자기 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지기 싫어서 모른 척했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책임 안 지고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강태현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민석 측 변호사는 당황했고 민석 자신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기셨나요? 박수호 변호사가 물었다. 제가 해외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귀국해서 우연히 이 소송 얘기를 듣고 양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민석의 편을 들어줬던 것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재판장은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명령했다. 민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의 시간이 걸렸다. 그 한 달 동안 은정과 준영 사이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준영은 여전히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준영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다. 어머니, 제 아버지 얘기 좀 해주세요. 갑자기 왜?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해요. 은정의 손이 떨렸다. 25년간 지켜온 거짓말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준영아, 그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은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 아들의 눈에서 간절함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다. 맞아.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25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예요? 준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준영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은 널 원하지 않았거든. 그럼 왜 지금 와서 법정에서 만나는 거예요?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25년 전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고생, 그리고 지금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유까지. 네가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했어. 준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혼자 저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준영아, 저도 법정에 가겠습니다. 안 돼. 네가 나설 필요 없어. 아니에요. 제 일이잖아요. 제가 당사자예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 준영은 확실히 민석의 아들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준영은 스스로 법정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박수호 변호사와 상의한 후 준영은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 당일 방청석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다. 준영이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다. 2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민석은 준영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과 닮은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밀려왔다. 증인께서는 피고 김민석 씨와 어떤 관계인가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동안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오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 혼자 키운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아버지인 당신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25년간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그것이 당신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준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하루에 3군데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청소, 낮에는 식당,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아프면 병원비가 없어서 며칠씩 고민하셨습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반면 당신은 어떠셨나요? 25년간 성공해서 부유하게 사셨죠?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다니면서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방청석에서 일어났다. 민석의 여동생 민경이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민경이 증인석에 섰을 때 민석은 깜짝 놀랐다. 여동생이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증인께서는 피고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친여 동생입니다.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법정에 나오신 이유가 있나요? 민경은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 오빠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서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5년 전 은정 씨가 임신했을 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상의했거든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오빠가 뭐라고 했나요? 은정이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오빠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했나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거든요. 특히 오빠를 항상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민경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사실 오빠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뭘 해도 너는 안 된다. 실패작이다라는 말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25년 전 일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오빠는 은정 씨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무서워했어요.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또 실패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래서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여동생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 오빠는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면 공격적으로 변하거든요. 이번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민경은 은정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은정 씨, 오빠 대신 사과드립니다. 25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빠가 책임져야 할 일을 저희 가족 모두가 외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법정에 정적이 흘렀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비겁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재판장은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다. 박수호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비 청구 사건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25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지켜온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아버지의 책임을 묻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민석 측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그들에게 불리했다. 재판장은 선고 날짜를 잡았다. 한 달 후였다. 선고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도 대거 몰렸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김민석은 원고 박준영에게 과거 양육비 상당액으로 2억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은정은 박수호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다. 또한 현재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 준영은 이미 25세였지만 대학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양육비가 인정된 것이었다. 판결문은 계속되었다. 가정의 형성과 해체는 당사자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태어난 자녀에 대한 책임은 포기할 수 없는 의무이다. 피고가 25년간 양육 책임을 방기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민석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패배감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는 은정을 민석이 불러 세웠다. 은정아, 잠깐. 뭐 하시려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석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25년 전에도 지금도. 나는 너무 비겁했어. 은정은 민석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대학생 시절의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아니었다. 초라하고 후회에 가득 찬 중년 남자였다. 미안하다고 해서 25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은정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준영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 앞에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준영아, 이제 우리 당당하게 살자.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준영아,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한 것 용서할 수 있겠니? 어머니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고마워. 그런데 내 아버지, 김민석과 관계를 어떻게 할 거니? 준영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쯤 제대로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 내가 원할 때 하면 돼.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25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판결 후 6개월이 지났다. 준영은 양육비로 받은 돈으로 학비 걱정 없이 대학교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했다. 은정도 카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베이커리 운영을 꿈꾸며 제과제빵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영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김민석 씨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했는데?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해. 엄마는 상관없어. 며칠 후 준영은 민석을 만났다. 조용한 카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다. 준영아. 아니, 준영 씨. 민석은 아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편하게 하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석의 첫마디였다. 25년간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와 내 어머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준영은 차분히 들었다. 나도 이유는 있었어.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지. 민석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은정과의 과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겁쟁이였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 아이를 책임지지도 못하는. 준영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아직 안 되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민석은 조심스럽게 준영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1년 후 준영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민석도 졸업식에 참석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은정은 그런 민석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증오는 사라졌다. 너를 세상에 데려온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아들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게 가장 행복해요. 준영이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25년의 침묵이 깨진 후 그들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짓누르지 않았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은정은 증명했다. 그리고 준영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다.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약함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처나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많은 분들과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라이프백 스토리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소중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